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변화하는 제조 환경을 위한 지속 고도화 설비 관리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원프레딕트의 이종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원프레딕트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프레딕트라는 회사는 이런 다양한 산업 설비들에 대한 상태와 고장을 진단 예측하는 설비 예지 보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 인원은 약 70% 정도가 개발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기술 중심의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떤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많은 이런 실증 경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탑 수준의 PHM 기술을 기반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프레딕트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다양한 설비들에 대해서 이런 진동이라든지 온도, 전류와 같은 도메인적 지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설비에서 진동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떤 설비 구성 요소에서 어떠한 성분의 진동이 어떠한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을 했고, 그것이 어떤 베어링 결함을 의미하는지 축의 결함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메인 지식에다가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다양한 설비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어떤 이상 징후를 예측하고, 그리고 이 고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레커멘드 액션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주제인 변화하는 제조 환경을 위한 지속 고도화 설비 관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라고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오픈 AI라든지 챗GPT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사람의 음성을 활용을 해서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도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으로 보면 모 철강사에서는 어떤 인공지능 로봇 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그런 안전 관련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술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최근 들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기술 개발들이 어찌 보면 산업혁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은 머신 파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수작업을 통해서 해오던 일들이 어떤 증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일렉트리컬 파워라고 전기 파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그동안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해오던 것들을 매스 프로덕션 하게 된 거고, 그 뒤로 커뮤니케이션도 유선 통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빠른 통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컴퓨터 파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어떤 일상에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되었고, 커뮤니케이션도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면서 더욱 발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4차는 어떨까요? 4차 산업혁명은 저는 AI 파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어떤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본다면 그동안에 어떤 자동화되어 있는 이런 산업을 자율화시킨다. 그것이 인공지능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른편에 보시면 예시인데 먼저 자율 자동차입니다. 어떤 운전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인간이 의사결정에 개입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율 제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제조 활동에 있어서조차 인간의 개입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기계나 IoT, 인공지능이 대신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개입이 아직까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사람의 개입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이런 사람 현장에 이제 좀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큰 허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관점입니다. 일단 산업 현장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좀 다른 데이터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 간에, 그리고 이제 또 회사 간에, 그리고 이제 부서 간에 이런 데이터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의 사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사일로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합쳐지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 품질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메인 지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산업 현장은 이제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지식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 석유화 기업이라든지 석유화학 기업과 이런 발전소가 좀 굉장히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성격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이런 제조 산업은 더 틀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산업에 있는 설비들에 맞는 그런 도메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산업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산업에 있는 그 설비들이 직면한 그런 문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환경 그리고 설비의 구성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허들들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바로 산업 현장에 어떤 적용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원프레딕트는 이런 산업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기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도메인 지식에다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지식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도메인 지식으로 그동안 운영해오던 것들을 이제 데이터 기반의 지식이 포함이 되면서 그런 정보 자체가 더욱 풍부해지게 되는 것이고,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도메인 지식이 포함이 되면서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산업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 산업인공지능 기술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도메인 지식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존에 이제 자동화되어 있던 이런 산업 현장에서 이런 도메인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포함이 되면서 결국은 어떤 설비의 효율을 이제 극대화하는 것이 최대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잘 정제되어진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데이터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어떤 이제 다양한 이제 시스템에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들을 통합하기 위한 그런 통합 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되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수행하면서 어떤 의사결정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원프레딕트는 이런 가디온 PDX라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디온 PDX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 현장에 분산된 이런 설비 데이터들을 통합을 하게 되고, 이런 산업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모아진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여 이제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진단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가디온 PDX를 통해서 어떤 산업의 성능 최적화와 그리고 이제 자산의 이제 생애 주기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결국은 어떤 종합적인 그런 디지털 산업 자산 O&M을 위한 그런 산업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가디온 PDX와 같은 이런 솔루션을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이제 이런 과제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형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들을 위한 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되고, 어떤 분석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이제 인프라가 이제 바로 산업에 적용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실무자 기준에서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품질이나 뭐 생산성에 관련된 저해 요소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 인식을 하는 단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저해되는 요소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설비의 어떤 운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타겟 오브젝티브들을 설정하게 되고, 그 설정된
타겟 오브젝티브들을 이제 우선순위 순으로 이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브젝티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진단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 만들어진 모델은 이제 지속적으로 재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 수집, 분석, 모델링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그런 필요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 거기에 맞는 진단 모델들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대형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문제들을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순차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가디온 PDX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큰 그림의 어떤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산업 현장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진동이나 뭐 온도, 전류와 같이 그런 센서류를 통해서 수집되는 그런 계측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런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PLC나 DCS와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런 운영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계측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테크셀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성인자 추출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테크셀과 그리고 이제 MLOps라고 부르는 이제 지속적으로 진단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는 이런 산업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설비의 그 성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어떤 이제 CMMS와 같은 그런 설비 자산 관리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그 속에 이제 어떤 유지보수 내역들이 있고 어떤 정비 이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담당자에게 알람을 주고 그 담당자가 적절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필드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그런 정비 이력들 그런 내용들을 다시 MLOps가 레이블링을 해서 다시 그 모델을 계속 지속해서 고도화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어떤 그런 설비들을 예지 보존하고 결국은 이제 그 산업의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테크셀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테크셀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 원프레딕트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제 그 도메인적 노하우가 모여 있는 하나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진동이 발생을 하면 이제 이 진동이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해야 얘가 이제 베어링 결함인지, 뭐 축의 결함인지, 기어의 결함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도메인 정보들을 이제 구축을 해놓고 이제 이런 그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회전체에서 진동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인자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인자들은 어떠한 뭐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특성 인자들을 뽑아내는 그런 모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제되어진 테크셀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모델링은 일단 해외 학술지나 저희가 특허를 통해 가지고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가디온 PDX가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5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원격 자산 모니터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통합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그런 그 설비에 대해서 이상 징후 그리고 이상 감지 그리고 이제 진단했던 그런 결과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설비의 분석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정의 어떤 상태나 그런 유지보수 내역들을 이제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고 있고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운영 상태의 모니터링입니다. 어떤 설비에 대해서 그런 건전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운영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모터가 이제 1800rpm으로 돌 때의 상태와 500rpm으로 돌아갈 때 그 상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비가 운영되는 환경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PLC와 DCS에서 받는 그런 운영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설비 운영에 대한 레시피를 분류를 하고 그 레시피에 맞는 특성인자들을 반영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LMOps를 통한 이제 지속적인 모델 고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테크셋을 통해서 이제 특성인자들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특성인자가 적용이 되는지 도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도메인이 적용이 되었고 그 도메인이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를 이제 투명하게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운영 레시피에 따른 특성인자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MLOps가 지속해서 이제 재학습할 수 있는 프레임이 구축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진단 모델이 계속해서 고도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지보수 스케줄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측 데이터, 운영 데이터, 유지보수 데이터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 이제 그 분석된 데이터들을 이제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담당자가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적절한 유지보수 스케줄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있고 이 통합된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서 간의 그런 데이터 사일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LLM 기반의 챗봇입니다. 잘 아시는 그런 챗 GPT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클릭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릭하는 것조차 어찌 보면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챗봇 형태의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설비에 대해서 진단 보고서를 만들어줘. 이렇거나 또는 비공정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만들어줘. 이러면 이제 내부에 통합되어져 있는 DB에서 그 정보를 찾아가지고 쉽고 빠르게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이제 가디언 PDX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도입 효과는 3가지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설비 열화로 인한 PD를 최소화해서 이제 품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정비에 대한 유효성을 이제 확인시켜 드리면서 이제 설비 정비 이후에 이제 재가동 시에 어떤 고장 발생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고장 발생 이후에 사후 정비하던 것을 사전에 미리 예지 보전을 통해서 이제 정비를 수행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어떤 이게 설비의 종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이제 수치들은 저희가 이제 실제 유주 사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산정된 결과인데, 어떤 설비 라인에서 설비가 가동 정지되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감소를 했었고요. 거기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진단했던 내역들이 한 132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비용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1년에 약 한 94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산정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유즈 케이스입니다. 이제 업체에서 저희 가디언 PDX를 사용을 하면서 나왔던 데이터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 설비의 건전성이 시간의 감에 따라서 좀 하락하게 됩니다. 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알람을 울리게 되었고, 근데 이 당시에 이 현장 담당자분께서 이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시고 한 15시간 정도 지난 후에 정비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설비가 가동되었다가 정지되었다를 반복을 하면서 어떤 생산성의 차질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 경험에서 그동안 이 회사에서 이 담당자분께서 저희 가디언 PDX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더라면 이 15시간이라는 시간이 13시간, 10시간 이 정도로 좀 줄었을 것이고, 그동안의 설비가 약 10회 정도 정지 횟수가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문제되었던 그런 생산성 차질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확인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런 변화하는 산업 속에서 이제 설비 관리 기술에 대한 기술이 가지는 이제 핵심 가치는 저희 가디언 PDX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지 보전 및 고장 예방, 그리고 오진당과 휴먼 에러 방지, 그리고 이런 진단 모델들의 지속된 고도화, 그럼으로써 결국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4가지의 가치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설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디언 PDX를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종합적인 디지털 산업자산 O&M을 위한 이제 산업인공지능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변화하는 이제 제조 환경을 위한 지속 고도화 설비 관리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